안 했었잖아. 파워의 정의 어떻게 한다고? 에너지 타임. 그렇지. 에너지 또는 워크해도 좋지, 그치? 또는 워크. 왜 에너지로 하면 워크는 어때? 같아요. 그놈이 그놈이야. over time.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럼 전기에서 내가 이제부터 전기에서는 이제 에너지, 워크 이런 거에 관련된 거 나오면은 뭐다? 에너지 또는 워크 이런 거 관련 되면은 우리는 무조건 뭐 생각하면 돼? electric potential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얘가 해내는 일이 되겠지, 그치? 워크가 되겠지. electric potential 그 정의를 그대로 쓰는 거야. 뭐 Q V 기억나지? 기억나 안 나? 어제 했던 거 우리 내가 그래서 그 뭐지 기억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커패시터에 저장된 에너지 하면 어떻게 썼어? 원래는 QV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어떻게 쓴다 그랬어? 이게 아니라 2분의 1 QV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왜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Q, 여기가 V가 돼서 면적 때문에 그렇다고 했었지, 그지? 네. 이거는 이제 들어가는 생각. 이제부터는 이걸 쓰는 거야. 알겠어? 응?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나왔으니까 우리 얘는 어떤 존재야? 저장을 하는 존재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배우는 우리 저항. 는 전기 에너지를 뭐 하는 존재일까? 뭐 소비하는 존재야. 맞나? 소모하고 소비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아까랑 계속 보면은 커패스랑 얘랑은 어때? 완전히 반대 인물 아니야? 인물이라기보다 반대의 것 아니야? 그래서 커패시턴스와 얘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담으로서 우리 커패시턴스는 어떻게 했어? 면적이 크면 좋고요. 길이가 짧으면 좋습니다. 게다가 여기 잘 통하면 좋고요. 이렇게 했었지. 우리 이거 한번 볼까? R이란 놈. R은 어때? 면적이 크면은 약해지고요. 길이가 길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전기가 잘 안 통하면 안 들어갈수록 세지죠. 어때? 완전 뒤집어 놓은 거지, 그치? 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저장, 얘는 소비.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 차이점을 갖다가 본다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챕터 전까지는 전기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는 걸 기준으로 봤었지, 그치? 지금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를 움직인 걸 기준으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커패시터 같은 거는 완전히 충전된 상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반면에 얘는 이 레지스터를 쓴 어떤 우리가 있는 것들은 뭐 이런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전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존재가 되는데 그 안에 다 저항들이 들어가 있겠지, 그치? 이 저항들은 그럼 어떻게 시간당 소모를 하지, 그치? 최종적으로 절대량이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얘를 100시간을 키느냐 아니면 1000시간을 키느냐 아니면 10시간을 키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값들은 어떻게 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절대량을 따지는 게 현명하다기보다는 뭘 따지는 게 좋겠어? 시간당 에너지를 따지는 게 현명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놈한테 있어서는 어떤 거를 쓴다? 얘는 시간당 소비하는 에너지를 따지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갖고 오면은 어떻게? electric power는 QV over time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요 놈은 뭐가 돼? 그렇지, I.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I, V가 나오는 거야. V 이퀄 IR이니까 I 제곱 R 또는 R분의 V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디바이스 같은 거 보면은 보통 저항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그지? 저항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저항이 없는 놈은 요거를 이용하면 돼. 그래서 보통 저항값을 주지 않고 되게 어떤 거를 주냐면 우리 정격 전압. 그래서 보면 정격 전압. 이게 바로 뭐야? V는 220V 이렇게 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뭐를 해? 정격 전류. 그 다음에 얘가 뭐야? 소비 에너지. 그래서 뭘 주냐? 파워를 준다. 파워 값을 줘. 그럼 우리는 이 전류 값을 사실은 안 줘도 어떻게? 이렇게 두 개만 줘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지, 그치? 맞다. 보통은 이제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 요거 두 개만큼 반드시 준다고. 그럼 우리는 뭐는 반드시 구할 수 있는 거야? 커런트는 구할 수 있다고.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R은 이 안에서 그거 어떤 상황에 따라서 R 값들은 계속 변한단 말이야. 우리가 디바이스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놓거든, 보통은. 네. 그래서 R 값들은 막 변해.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그 R, 우리가 선택한 R에서의 소비 에너지 계산할 때, 소비 에너지 계산할 때는 어떻게 주면 돼? 그 저항값에 걸리는 커런트, 그 저항값에 걸리는 포텐셜 디퍼런스, 요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요거 위에 식을 쓸 때는 전체를 봐줘도 무방하는 거고. 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저항은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소비를 하냐면, 첫 번째, 빛이나 또는 열의 형태로 에너지 소비를 이루어낸다. 됐니? 자, 그 다음에 파워 인 하우스홀드 서킷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 대단한 건 없고 우리가 이제 퓨즈라는 개념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지. 퓨즈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안전용이지, 안전용. 왜? 지나치게 많은 전류가 흐른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열이 너무 많은 게 발생을 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합선이 되거나 이렇게 녹아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불이 난단 말이야. 화재가 일어난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렇게 3구짜리나 4구짜리 이런 것들을 쓰지, 그치? 여기다 파파파파 꽂아서 쓰는 거. 네. 근데 3구짜리는 이 줄이 얇은 편인데 5구 넘어가면 줄이 두꺼워진다. 왜 두꺼워지냐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우리가 저항값이 어떻게 돼? 낮아지면서 더 많은 커런트를 갖다 끄집어 당길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얇은데 에어컨을 3개를 연결을 했으면 얘는 1A 필요하고 얘도 1A 필요하고 쟤도 1A 필요하고 요 안에 3A라는 게 억지로 끌어당겨서라도 얘는 구동을 시키거든. 그러니까 막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면 얇은 상태에서 막 가면 막 하니까 진동이 많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열이 확 난다. 그래서 여기가 뜨거워지면서 이 피복이 녹게 되고 피복과 피복이 녹아서 두 개가 딱 붙어버리면 그게 합선이 되는 거야. 겹쳐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불이 확 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느 이상의 커런트가 흐르면 얘는 끊어지게끔 만들어. 그게 바로 퓨즈야. 왜? 열이 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되게 열에 민감한 놈들 같은 걸 만들어 놓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얼마 이상의 커런트가 확 흘러버리면 얘가 뜨거! 그럼 훅 녹아버려. 그럼 딱 끊어지게 되는 거야, 전류가. 그거 녹으면 새로 달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요새는 그렇지 않아. 요새는 다 그 두꺼비집 같은, 두꺼비집이라고 그러지, 그치? 거기 보면 전자식 그게 있어. 네. 전류 차단기가 있어. 그거는 지나치게 많은 커런트가 흐르면 얘는 알아서 탁 꺼져버린다. 얘네처럼 이렇게 녹는 스타일은 없어, 요새는. 이게 그나마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서킷 이게 요새 거야. 옛날 것들은 그게 녹아버려. 자,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볼게. Alternating current 18-7이라는 놈을 한번 볼게. 여기는 잠깐만 얘기하면 돼.
얼터네이팅 커런트는 우리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일정하게 들어오는 건전지 같은 거 우리가 다이렉트 커런트라고 그래. DC. 네. 그 다음에 이런 놈들은 우리가 AC라고 얘기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는 것들은 다 뭘까? 다 AC를 쓴다. 자, AC를 쓰면은 여러모로 좋아.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를 내가 바꿔뺄 필요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 왜? 어느 쪽을 끼든 상관이 없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면 얼터네이팅 커런트는 뭐냐면 커런트 자체가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고 치다면 얘는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야. 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얼터네이팅 커런트 110V 60Hz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우리나라는 보통 60Hz를 쓰거든. 60Hz라는 말은 뭐냐면 1초 동안 이 바뀌는 현상이 60번이 벌어진다는 얘기야. 아, 네. 다다다다 계속. 그러니까 내가 뽑을 때 정말 그 순간에 뭐가 될지 모르는 거야. 맞지? 그리고 조금만 지나도 또 바뀌어 있어 있지. 이미. 아, 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기계 자체는 다이렉트 커런트보다 좀 더 복잡해지는데 좋은 점은 여러 개가 있어. 뭐가 있냐면 커런트를 내 맘대로 조정을 해낼 수가 있어. 이거 무슨 말이냐겠냐?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네. 커런트를 내 맘대로. 이게 그래서 발전소에서도 만들어지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발전소에서.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면 그대로 갖고 오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어느 지점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있으면 그 지점까지 얘는 무조건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지.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발전소 한쪽에다가 플러스가 있어야 되고 서울시를 다 돌고서 발전소 끝에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말이 돼? 그렇게 하는 거? 그치? 될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얘는 복잡하지만 그렇게 쓰고서 그 다음에 기계 안에다가 우리는 어떻게 얘를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깎아먹게끔 쓰면 되는 거야. 한쪽으로만 몰아볼 수도 있고. 아답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얘를 다운을 팍 시킬 수도 있는 거야. DC 같은 경우는 건전지를 빼지 않는 한은 다운이 안 돼. 근데 얘는 얼마든지 다운을 시킬 수 있어. 나중에 배우게 돼. 알겠지?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이제 얘를 쓸 때에는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맥시멈치란 말이야. 여기가. 얘가 맥시멈치가 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파워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파워는 IV가 되거든. IV가 돼서 파워라는 거를 쓰게 되면은 얘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되고 사실은 여기가 플러스 값으로 변신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제가 보게 되면 그리고 평균값을 내면은 이렇게 돼. 이렇게. 얘가 평균값이다. 이게 요만큼 숨어 들어가는 거지, 그치? 숨어 들어가서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몰라도 되는데 i의 평균값은 i의 맥스 값이 있으면 루트 2분의 1값이 된다. 알겠니? 그 정도까지만. 이게 얼터네이트 커런트다. 그래서 거기 나왔던 그림이 바로 그걸 갖다가 상징하는 그림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8-8에는 뭐냐면 Microscopic View of Electric Current. 이렇게 있으면은 와이어를 갖다가 우리가 그린 거야. 잘라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라고 친다면. 그래서 전자가 이동해 나가겠지, 그치? 근데 전자라는 건 실질적으로는 이게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야. 그래서 평균 진행 속도라는 게 있어, 이놈이. 이렇게.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드리프트라고 얘기를 해. 네. 이게 전자의 이동 속도인데 얘는 실질적으로는 몇 밀리미터 per second이야. 굉장히 작다 이런 얘기지. 이게 작은데 우리가 전
근데 전기 키자마자 들어오는 이유는 전자 자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꽉 차 있지, 그치?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같이. 네. 알겠지? 뭐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되지 않을까. 됐어. 그 다음에 이게 잡스러운 거 좀 하자. 슈퍼 컨덕티비티 18-9. 얘는 초 전도체라고 해서 의미만 알면 되지 뭐. 특정 온도. 온도인데 낮은 온도야. 이하에서 R 값이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지스티비티가 제로가 되는. 그지? 그러면은 그 결과물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알도 0? 엄청 큰 커렌트 흐른다? 커런트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치? 그지? 그 결과. 에너지 손실 제로로 갈 수 있지, 그치? 맞나? 그리고 그림 하나만 기억하면 되지. 보통은 레지스티비티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증가를 한단 말이야. 요거는. 근데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는 얘는 뚝 떨어져요. 여기를 우리가 크리티컬 템퍼러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마이너스 100 몇십 도짜리들도 있고 최근 나온 게 마이너스 70도 이 정도 상황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만들면은 되게 좋은데 마이너스 70도를 만드는 거 아직 수지 타산이 안 맞아. 마이너스 70도라는 환경을 만드는 것 자체가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떼돈이 되는 거야. 왜? 전류 같은 거를 무한정 그냥 팍팍 보낼 수 있는 거야. 송전탑 같은 데서 우리가 1년에 소비되는 전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는데 그런 거 굳이 이걸로 다 만들어버리면 엄청나게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왜 자기부상열차라고 했지, 그치? 자기부상열차는 이걸로 만드는 거야. 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성, 그러니까 자성체가 있어요. 자석을 딱 만든단 말이야. 두 가지 있어. 자석을 만들면은 여기다가 만약에 이 초전도체를 딱 올려놓잖아? 그럼 얘는 자석을 통과를 못 시켜. 반자성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반자성체라는 건 얘를 밀어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만 알아. 밀어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얘가 억지로 이렇게 뜨게 되게끔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전자석으로 깔아놓고 위를 여기다가 이 슈퍼 컨덕티비티를 딱 넣으면 얘는 붕 이렇게 뜨게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DC 서킷이다. DC 서킷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다이렉트 커런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바로 뭐야? 건전지 연결해서 회로 구동시키는 게 바로 DC 서킷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 DC 서킷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기본적인 것들은 그 앞에서 다 배워놨기 때문에 우리 몇 가지 연결고리나 이런 것들의 주의사항 보고 주의사항만 보면 얘는 끝이야. 그러면은 이제 마그네티즘이지, 그치? 오케이. 네. 저거. 미안. 일렉트릭 커런트다. 지금까지는 뭘 했냐면 우리 차지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걸 기준으로 다 얘기를 했어. 거의 흐름 얘기는 거의 없었을 거야. 간혹 가다가 흐름이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흘러가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은 했을지 몰라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계속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서 그 앞에 거는 사실은 스태틱 차지야. 지금부터는 키네틱 차지가 되겠지, 그치? 그럼 키네틱 차지라는 건 결국 뭐가 있다는 거야?
흐름이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게 바로 이번에 나오는 electric current라는 게 돼. 자, electric current에서 첫 번째 뭐 electric 배터리 안 할래. 읽어보면 돼. 18-1은 읽기.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18-2에 electric current. 요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 electric current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 그 current가 흐르려면은 뭐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 두 가지 요건. 첫 번째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이렇게 높이차가, 이 높이라는 게 뭐랑 똑같아? 어제도 얘기해줬잖아 내가. 아, 볼트지. 그래, 볼트. 그러면 여기에 사실은 이렇게 우리 이제 물로 생각하면 돼. 물이 이만큼 차에 있는 게 있고 여기는 빈 공간이야. 그럼 높이차가 이만큼이지, 그치? 그럼 얘는 어때? 언제든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두 지점 사이에 potential difference. 쓰고 나서 그렇게 아는 척 하지 말자, 우리. potential, 그럼 difference. 알았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델타 V. 델타 V. 그냥 V라고 써도 되고. 하지 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 통로가 필요하지, 그치? 네. 통로. 그래서 우리가 통로는 우리가 주로 뭘로 구성하냐면 와이어 같은 놈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 얘는 어떤 거? 배터리 같은 거. 근데 이제 어제 하나 배운 게 딱 하나 더 있었어. 뭐였냐면 커패시터. 왜? 커패시터도 나중에 충전을 다 끝내고 나면 어떻게 돼? 한쪽은 플러스만 잔뜩 있고 한쪽은 마이너스만 잔뜩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때? 걔는 연결을 하면은 흐름이 생기잖아. 그게 우리가 차징 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꽂아갖고 연결해서 우리가 핸드폰 같은 거 구동시키면 걔는 디스차징 중이야. 맞나?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있어야만 뭐가? 이게 흐르기 시작하지, 그치? 네. 그래서 이게 흐르는 구조를 만들어낸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kit서킷이 CER이지? CER 맞나? 근데 CIR. CIR이구나. 너 왜 이러니? CIR. 이게 서킷이라 그래. 그래서 가장 단순한 구조는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만 해도 사실 흐름이 생기긴 해. 이렇게 흐름이. 자, 그렇게 흐름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보통은 가장 단순한 구조는 어떤 거냐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와이어든지 간에 아주 미세한 저항일도 반드시 존재를 해. 그래서 가장 단순한 구조. 이렇게. 요거는 뭐야? 흐름을 방해하는 것. 이게 좀 이따 배우게 될 거야. 네. 알겠지? 자, 이렇게 구조를 잡게 된다. 여기 서킷이야. 그래서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가는 거 클로즈고 구멍이 뻥 뚫려 있으면 어떻게 돼? 오픈이겠지, 그치? 오픈이라는 거는 흐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사실은 오픈 자체는 흐름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픈은 어떻게? 스위치 같은 걸로 만들어서 전류가, 커런트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안 흐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 커런트라는 놈을 이제 드디어 흐름이 생겼으니까 커런트의 정의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 뭐가 실질적으로 뭐가 흘러가는 거야? 차지가 흘러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일단 차지가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을 항상 측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측정하냐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새는 뭐 CCTV나 카메라 갖고서 했는데 옛날에는 진짜 사람들이 딱 서서 자, 1시간 동안 지나가는 차를 대충 찍는 거야, 진짜. 이렇게. 아주 옛날이지. 그지? 카메라 같은 게 잘 설치 안 됐을 때. 그때는 이걸 막 다 찍었어. 아니, 다 이렇게 체크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 여기는 차의 흐름이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네. 지금도 어떻게 써? 이 흐름이라는 것도 똑같아. 시간당 도대체
얼마만큼의 차지가 이동을 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이제 current I라고 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소문자 써도 되고 대문자 써도 되고, 알겠지? 자, 근데 전류 이 커런트의 방향은 우리가 정해놨어. 어떤 거로? 플러스에서부터 항상 어디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러면 얘는 방향이 있네요. 플러스에서부터 마이너스요. 하지만은 이 방향이라는 거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벡터적으로 표현을 하잖아. 근데 이게 벡터적으로 표현이 가능한가 보면은 불가능해. 왜? 내가 와이어를 이렇게 꼬불탱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 물론 플러스에서부터 마이너스까지 흐르지만 얘는 이렇게 순간순간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결코 벡터로 표시를 못해. 그래서 얘는 벡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벡터로 표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굳이 얘기해주고 싶으면 커런트 I에다가 곱하기 하고 L 한 다음에 이렇게 벡터를 만들면 돼. 그 L이 바로 뭐야? 그 순간 커런트가 흐르는 그 순간에서의 이 와이어의 위치, 방향이 되는 거야. 이거는 와이어의 방향. 그러면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되겠지, 그치? 와이어의 방향이 된다라는 거 봐주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고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의 그 마지막으로 유닛은 뭘 쓸까? 유닛은 당연히 쿨롱 퍼 세컨드인데 얘는 워낙 많이 쓰니까 워낙 많이 쓰거나 이렇게 되는 놈들은 단위를 하나씩 더 만든다고. 그렇지. 암페어. 암페어란 단위를 쓰게 된다라는 거 보면 끝. 자, 우리 여기까지 보고 요게 사실은 뭐야? 실제로는 누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이지. 그래서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출발해서 플러스로 와야 되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은 워낙에 옛날부터 이 정리라는 게 알려져 왔단 말이야. 그때 당시는 플러스가 움직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서 플러스가 움직일 수 있거나 마이너스가 움직일 수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를 기준으로 삼아 놓은 거야. 알겠어? 그래 놓고서 이제 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 할 때만 실제로 봤더니만은 전자가 움직여버려. 야, 이거 어떡하냐. 이랬지만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하는 거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상관이 없어. 왜? 봐라. 여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우리가 고정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누가 고정된 거야, 사실은? 플러스가 고정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를 고정된 걸 갖다 내가 따라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움직이는 것 같이 느끼죠? 플러스가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 근데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이 없어. 왜? 끊임없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플러스가 움직이는 걸 느껴져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굳이 그걸 갖다가 다 바꿀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컨벤셔널한 건데 그냥 그대로 씁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끝났고 이제 13-18-3으로 넘어가자. 18-3 뭐냐면 오음의 법칙, 레지스턴스, 레지스터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내가 요거 붙은 거, 5월 붙은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 디바이스라 그랬었지, 그치? 기계야. 요거는 성질이야, 성질. 그래서 커패시터라는 건 뭐였어? 기계였지, 이렇게 판때기. 네. 그럼 그 녀석의 능력치 뭐야? 탄스. 그러니까 레지스턴스라는 것도 능력치가 되는 거지, 그치? 얘는 능력. 이거는 기계.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먼저 이 옴의 법칙이라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볼게. 자, 옴이라는 사람은 이제 고민을 한 거야. 사실 이거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좀 오버던 건데 워낙에 많이 쓰기 때문에 법칙으로까지 우리가 그냥 승격해주자 이렇게 된 거야. 안 맞는 것도 되게 많아, 이 법칙이. 새로운 물질이지. 그래서 그런 물질을 갖다 우리가 요거 맞추는 물질을 오믹 머추리얼이라고 그러고 그거에 안 맞는 물질을 non-ohmic material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non-ohmic material들이 훨씬 더 많이 활개를 치기도 해. 왜냐면 특이한 구조, 점점 새로운 거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거든. 이거는 이미 이용할 만큼 다 이용해 먹었어. 이게 다 대표적인 게 뭐야? 구리도송 같은 데서 이렇게 우리가 전기 쓰는 거나 일반적인 전기 쓰는 거. 근데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이거 안 돼.
복잡한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은 왜? 특이한 성질들을 요구하게 되게 돼요. 이거는 옛날에는 그거 아나? 왜 급하게 네. 물 마시는 사람한테 막 유물가에서 어떤 아주 아낙네가 버들잎을 갖다 한 줌 뜯어갖고는 줘서 급하게 마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아래요. 내가 스스로에게 그런 짓을 한 거야. 얼음이 둥둥 떠있어 나오질 않아. 그 버들잎의 의미가 그거였어요? 급하게 마시지 말라고. 응. 후 불어서 마시고 마시다 보면 또 막 마실 수가 없잖아. 버들잎이 들어가니까. 왜 그런 거지? 급하게 마시면 뭐가 체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야. 사람이 급하면은 어떻게 돼? 무리하게 되는 거 아니야. 탈이 나지, 그치? 그러니까 물이나 이런 것도 갑자기 급하면 살에 들리고 막 어떨 때 그럴 때 있어. 막 운동 막 하고 와서 이렇게 될 때가 있어. 나중에 그 아낙네랑 잘 되지 않았나? 그랬나? 몰라. 그 사람은 무슨 막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좀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딱 이렇게 한 거야. 자, 먼저 높이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물통에 물을 담가 놓고 여기를 연결을 한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이제 물이 이만큼 차 있었으니까 얘는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나가겠지, 그치? 그렇지. 빈통이고 이렇게 이동해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이동의 흐름이라는 거는 모든 게 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흐름에 대해서 이 사람은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봤더니만은 자, 이 커런트라는 건 당연히 일단은 높이차가 크면 클수록 확 나갈 것 같아. 네. 근데 반면에 이 통로라는 게 또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역할을 하겠지, 그치? 왜냐하면 통로가 이렇게 좁으면 잘 안 가니. 잘 안 가지, 그치? 그러니까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후루룩 갈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통로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했니? 가는데 오래 걸려.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힘이 들겠지, 그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겠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생각을 해서 뭐냐면 V는 I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이라는 걸 생각을 해낸 거야. 사실은 먼저 여기서 이렇게 했지. 그러면 우리 R이라는 놈은 이렇게 정의합시다. 뭐냐면 어떤 V가 정해지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커런트라는 놈으로 나눠버립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야? 얼만큼 저항이 셌는지가 나오는 거지, 그치? 요걸 갖다가 우리가 저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R의 데피니션. 션이 되는 거고, 요거는 여기서 이제 물론 살짝 파생돼서 나온 거 아니겠어? 근데 사실은 요의 의미와 요거의 의미는 좀 엄밀히 얘기하자면 틀려. 엄밀히 얘기하자면 틀리지만 그냥 지금 우리의 수준상에서 똑같아 라고 해도 전혀 무방해.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옴의 법칙이 되는 거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 저항이라는 걸 갖다 우리가 만들어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도 하나의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디바이스가 될 수 있잖아. 물론 이런 와이어 자체 내에서도 저항이 있지만은 그 저항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버린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커런트라는 거 우리가 조절하고 싶은 거야. 세게 또는 약하게. 그런 것들은 다 누가 역할을 하는데? 이 저항이란 게 약하게, 크게. 왜냐하면 어떤 디바이스는 나는 전류가 약했으면 좋겠어. 나는 전류가 좀 셌으면 좋겠어. 하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저항을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런 조절할 수 있는 기계를 갖다 우리가 이렇게 잡아놓고 뭐라고 얘기한다? 레지스터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레지스터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식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써놓을게. 계산식이야. 왜? 이거 알고 이걸 알면 얘는 구해낸다 이 개념이지. 그러면 얘의 직접적인 모습을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놈은 뭐가 될까? 고민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R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보는 거야. 어떠냐면은 좀 전에 우리가 했었지. 뭐 이 통로가 크면 클수록 이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 굴러가겠지, 그치? 그래서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근데 그래도 여기서 여기까지 짧게 얘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딱 붙어 있는 게 거의 좋겠지, 그치? 그래서 길이는 반비례. 아, 이거 거꾸로다. 이건 저항력이니까 면적이 여기 크면 클수록 얘는 작아져야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뭘 곱하자면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물질의 특성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지스티비티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레지스티비티라는 건 물질의 특성인데 어떤 특성일까? 하면은 제가 커지면 저항도 커지니까 결국은 얼마나 전기가 안 통하느냐지. 아, 저게 커지면 레지스턴스가 커지니까. 그렇지. 얼마나 전기가 안 통하느냐. 그랬더니만 우리 좀 전에 어젠가 했던 뭐가 생각이 나? 얼마나 전기가 잘 흐르냐라는 놈이 있었었지, 그치? 컴패시터 안에다가 펑 집어넣는 거. 아, 다이렉트 할 때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놈을 뭐라 그랬어? 공기 중 또는 진공 상태에서 얼만큼 전기가 잘 흐르냐. 찾아줬던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뭐 다른 걸로 변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K 값을 곱해서 이렇게 써먹었었지, 그치? 그래서 이놈을 우리가 뭐라 했어? per v t TTI BT 라고 했을 거야. 얘는 얼마나 잘 흐르냐. 그럼 얘랑 관계가 있겠네요? 당연히 관계가 있지. 어떻게? 로그 메일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는 얼마나 잘 흐르냐? 훅 뒤집어 버리면 얼마나 잘 안 흐르냐.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치?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도 자고. 자, 그래서 저런 상황을 만들어낸 게 바로 우리 전기가 된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타워로 넘어갈게. 몰라? 11? 응?